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5일 최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죠. 대략 3시쯤부터 사전 행사를 가졌고요. 그리고 뭐 3시 반, 4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대략 한 400m, 거기가 8차선인데 그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참석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 대개 한 100명 남짓 이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파란색 목도리를 하고 이 제목은 민생 파탄 검사 독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거기부터 광화문까지를 꽉 메웠었는데 6년 만의 대대적인 장외 집회다. 경찰 추산 2만 명, 민주당 주장 30만, 이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글쎄, 정확하게 원래 집회 그 참석 인원을 세기는 어렵죠. 그런데 원래는 이제 각 지역위원회에서 동원을 해서 한 10,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경찰 추산 2만 명인 거 보면, 일부 시민단체, 마침 그 시청역 앞에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위를 했는데 그 인파까지 이렇게 겹쳐서 어제 세종대로 오후에는 차량들이 꼼짝을 못했다. 이런 그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거기를 사진 보면 꽉 채웠다 그러면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수준 이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석자들은 대개 이제 파란색 목도리에 파란 풍선 들고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물가 폭탄 해결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런 손팻말을 들었고, 이상민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런 이제 구호가 난무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지난 2일이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풍 우려 등등 여러 가지 그 반론이 있어서 지도부 일임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결정을 못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죠. 원래 탄핵은요 해임 건의하고 달라가지고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법 행위를 이 부분이 이제 왜 역풍 얘기를 비이재명계에서 하고 있냐면, 사실은 민주당이 169석이니까 탄핵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됐을 때, 가결되면 이상민 장관은 그때부터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 정지 상태에서 이상민 장관,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거든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문제를 얼마 만에 결정을 할까요? 사실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2월 한 10일 정도부터 한 4개월 정도 걸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정도 걸렸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얼마나 걸릴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월에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4개월이면 6월, 7월 이때쯤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텐데, 글쎄 현재 헌법재판소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무조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까? 글쎄,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좀 약간은 특이한 점이 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이번 9월, 10월, 올해 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따진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책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 저는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근데 정치적 책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후폭풍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만약에 그래도 뭐 7월쯤이나 6, 7월쯤에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고 올해 연말쯤이나 만약에 이 결정이 나왔을 때 그 후폭풍 만약에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복귀하면서 이제 완전히 무슨 면죄부를 받는 형식이 되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비이재명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영교 최고위원, 김건희도 특검하고 구속해야 한다.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을 확실하게 제압하자.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동행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미 이재명 대표가 올라와서 한 2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기 위해서 모였다.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이 꿈꿨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전진은커녕 상상하지 못할 퇴행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전체 국회의원의 한 3분의 1 정도는 불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당내 단일대오라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 그런 어떤 구호, 추진, 이런 데에 균열이 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죠. 어저께 모두 다 참석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 그러면 아마도 이 3분의 1 정도가 비명계 쪽에 줄을 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일 대오는 민주당의 3분의 2에만 해당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2만 내지 3만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30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집회 참여도가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래 그 지역위원장들이 동원한 거 해서 한 10,000명 정도 했는데 그 외로는 그러면 한 1만 내지 2만 정도. 정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다면 어제 현장은 더욱더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제 또 날씨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는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내지는 이재명 방탄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검찰공화국, 국정무능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게 결국은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죠. 그 얘기는 막상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방탄 아닙니까?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주장은 못하고 성동격석격으로 엉뚱한 주장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혀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일반 국민들 중에 이재명 대표식 주장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민주당 주장 동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민주당도 여전히 지금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30% 그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30% 안팎이 현재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댓글들 보면 민주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민주당은 존재해야 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의 30% 안팎은 된다. 그러면 이 30% 안팎으로 과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물론 1년 이상 남았죠 총선은. 근데 현재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다. 근데 장외 집회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자는 얘기인데 과연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제 집회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검찰이 기소했을 때 사퇴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 여론조사죠.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데서는 유지해야 된다가 51%라고 합니다.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그나마 한국갤럽은 사퇴해야 된다가 55%,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는 사퇴해야 된다가 64%. 자, 근데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만약에 기소되면 사퇴해야 한다가 33%입니다. 3분의 1. 근데 사실 기소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소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혐의가 인정된다. 이 정도면 법원에다 넘겨서 유죄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기소의 의미를 대단히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면 사퇴해야 된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기소되면 사퇴해야 된다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33%, 3명 중에 1명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검찰이 기소가 되면 이재명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등 돌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민주당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특히 친 이재명계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기소가 될 것이냐?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가 이거는 법원에 가도 100% 유죄가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대장동 배임, 그거는 이제 지금 어제 안 나갔으니까 아마 이번 주 토요일, 그러면은 11일이 되겠죠? 11일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하면 아마 2월 중에는 기소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두 건과 관련해서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고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건 또 추가 기소가 되면 결국 3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초동 법정을 오가는 제1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장외 집회를 계속 한들 그렇다고 법원이 면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집회하고 오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계속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장외 집회는 잘 아시다시피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더군요. 돈이 많이 듭니다. 동원하는데 돈이 듭니다.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런 식의 장외 집회를 오랫동안 끌면 국민의힘은 좋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체제로 또 저런 무리한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주장을 계속 민주당이 하면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너무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는 그러는데 늘 변화무쌍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어제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보고 제가 느낀 점, 이걸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